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최근 화제를 모았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장수 의자가 천안에도 설치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장수 의자가 천안에도 등장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설치돼 많은 화제를 모은 의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앉아 쉴 곳을 마련한 겁니다. 천안시는 남양주 현장을 살펴본 뒤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은 108곳에 장수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잠깐이나마 앉아 쉴 곳이 생겼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큰 사거리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한 3, 4분 돼요. 그래서 차만 안 나가면 신호 생각 안 가서 무조건 건너가든 힘들 때는 앉아서 좋죠. 신호등 아래 설치된 의자는 약간의 힘으로 내려 앉을 수 있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혀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장수 의자란 이름도 붙었습니다. 2017년 전국 교통사고 통계에서 노인 보행 사망자는 900여 명, 이 중 무단 횡단 사망자는 335명에 이릅니다. 천안시 역시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400여 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장수 의자의 효과를 살펴본 뒤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한국정쟁 당시 부역 혐의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이 지난해 아산 설화산에 이어 탕정면 일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곳에서만 100명 가까이 희생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현장입니다. 아산 탕정면과 염치읍 경계지역으로 1950년 10월 전후에서 1.4.5태 때까지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 혐의를 받은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산 지역 유족회장을 맡고 있는 김장호 씨의 부친 김기성 씨 또한 1950년 10월 7일 경찰 지소로 연행돼 감금된 뒤 희생을 당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그 편견 없는 그런 사회. 우리가 아직도 70년이 지났는데도 빨갱이 자식이다, 후손이다 그런 소리 안 듣고 그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조사단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와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곳에서만 약 100명이 희생을 당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부터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역 혐의 사건 중에 탕정면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술, 또 증언, 또 목격자 이런 분들 말씀에 의하면 약 70 내지 90여 분 정도가 이쪽 용두리 쪽에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당시 이 일대에 교통과 참호가 있었고 그곳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유해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해 발굴은 단 한 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학살 장소로 지목된 곳이 약 70년간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향후 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그 교통으로 찾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현재 교통으로 찾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으로 찾아서 그 안에 만약 유해가 안 나오면 또 다른 교통로가 있는지 그 위에 부분에 거기를 갖다 2차로 조사할 거예요. 한편 조사단은 지난해 아산 설화산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모두 208개의 유해를 수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의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16일 축구 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로 천안이 선정됐는데요. 관련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안이 축구 종합센터 최적지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시가 제시한 입장면 부지의 뛰어난 접근성과 개발하기 쉬운 지형, 또 천안시의 지원 규모 등을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축구센터로서의 갖춰야 될 토지 지형에서 제일 다른 후보지보다 우선적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교통에 고속도로에 제일 인접해서 교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기. 천안시는 500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충남도가 400억 원, 국비 200억 원 등 1,000억 원 가량을 센터 건립에 지원합니다. 시는 센터 건립으로 10년간 2조 8천억 원 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 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곧바로 건립 준비단을 꾸려 협상과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해 1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입장면 가산리에 들어설 축구 종합센터는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 잔디구장, 축구 과학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축구 종합센터에 대해 취재해온 장동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천안 굉장히 축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네. 그동안 시민 권리 대회라든지 시민 서명 운동도 꾸준히 해왔었고 또 천안의 각 단체나 기관들 또 충남도, 대전, 세종시에서도까지 네. 이렇게 다 천안의 유치를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다 같이 좀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천안이 우선 협상 대상 1순위로 선정이 된 건데 이 부분은 확정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엄밀히 말하자면 최종 확정까지는 단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겠다라고 희망했던 곳이 지자체 24곳입니다. 이제 3차 심사까지를 실시했는데 2차 심사까지 이제 8개의 지자체가 남아 있었고요. 3차 최종 심사에서는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그 심사가 없기 때문에 최종 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1등을 한 곳이 천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협상이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협상이 만에 하나 그 이변이 생겨서 결렬이 될 경우에는 네. 2등을 했던 경북 상주시로 넘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결렬이 되면 3등을 한 경주시로 이제 센터 부지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안시는 그동안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해야 할 그 모든 협상들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다 마쳐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천안시는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사실상의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금 전 보도를 보면 위치도 굉장히 좋고 또 지자체들의 지원이 많아서 천안이 선정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만 가지고 또 천안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네, 지자체들이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곳은 천안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그 건립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축구협회는 그걸 따졌던 거고요. 네. 그리고 천안은 그걸 어느 정도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조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안을 선택을 했고 또 부지를 보자면 뭐 각 지자체들은 다 자신들이 내민 부지가 최고라고들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천안이 선정이 된 이유는 교통이 최우선이었는데 네. 지금 그 부지 바로 앞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입장 휴게소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로로 들어오다 보면은 북천안 IC에서 부지까지는 한 7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그것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는 한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그 입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지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하이패스 그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 네. 그렇게 하면은 휴게소에서 바로 이제 센터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접근이 굉장히 쉬운 점이 장점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지를 사용을 할 때 지금 토지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천안시가 미리 해결을 하고 이제
축구협회에 땅을 제공을 하는 거죠. 미리 시가 직접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축구협회에다가 그걸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그 토지주분들하고 따로 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과 절차를 모두 줄일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센터가 직접 들어서게 되면 천안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요? 지금 그 협상이 남아 있다라고 한 부분은 축구협회가 제시한 조건들과 그다음에 그 천안시가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한 조건들,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네. 조율들이 짧게는 30일, 최장 60일 동안 네. 조율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조율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본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본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1년 안에 1년이라는 것은 천안시 목표입니다. 1년 네. 안에 공사가 시작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센터를 문을 열 계획입니다. 네. 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우리가 뭐 TV에서 보는 네.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이나 네. 올림픽을 천안 축구 종합센터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여쭤보셨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훈련장에 나타나면 뭐 전 세계 팬들이 네. 그 훈련장 주변으로 다 모여들어서 그 주변 상권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천안에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훈련을 하러 오게 되면 네. 그 입장면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그런 기대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입장면에 뭐 유스 호스텔을 짓는다든지 또 센터 안에 축구 박물관 같은 것들을 지어서 네. 관광화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일들 무사히 또 마무리가 잘 돼서 천안에서 꼭 손흥민 선수 같은 우리 스타 선수들 만나볼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예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 교권 침해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131건에서 2017년 108건, 지난해 93건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와 교사 성희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청은 발생 건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가해 당사자가 학생에서 학부모 등으로 확대되고 악질 사례 또한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교육당국이 학부모를 고소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발생 건수는 줄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교권 침해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학부모님들에 의한 것들이 우리 교원들이 감당하기 어렵게.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교권 상담 대표 번호가 운영됩니다. 교사들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례 유형에 상관없이 교권보호센터로부터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에겐 신청자에 한해 투넘버 또는 투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또 하나의 전화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업무 시간 외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학교 출입도 제한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선 사전에 학교나 교사에게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무단 침입자로부터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천안 용암초와 온양 온천초 등 시범학교 6곳엔 출입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학교 방문자는 학교 전화나 교직원에게 전화로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교직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투넘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모든 교원에게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주고
현재 진행 중인 교권 연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지만 스승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학교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만든 카네이션과 머그컵은 학생 대표가 직접 전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종촌중학교 학생대위원회와 학교가 함께 준비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과 선생님 은혜 감사드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고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항상 사랑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받은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꼭 안아주고 정성이 담긴 편지도 읽으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너무 이제 교사 생활이 보람되고 또 앞으로 열심히 더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운동장에 울려 퍼집니다. 조치원 중학교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준비한 것은 카네이션이 아닌 바로 상장. 열정상부터 미소상까지 상장에는 선생님을 향한 고마움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상장은 모든 선생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교사 생활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을 받아봤는데 이런 상을 받고 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교직 생활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졌어도 스승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휘호가 담긴 세종시청 표지석이 훼손된 지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경찰이 해당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시청은 표지석에 대해 우선 원상복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앞에 설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휘호가 담긴 표지석입니다. 지난 1일 20대 한 청년이 표지석 철거를 주장하며 빨간색 페인트를 뿌린 이후 보름째 이렇게 파란색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어 흉물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청년의 자택과 차량 블랙박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끝내고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세종시는 훼손된 표지석을 우선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천막으로 둘러싸인 표지석이 보기 흉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전문 업체에 의뢰한 결과 복구 비용이 600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견적이 나왔고 해당 비용은 추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뿌려진 페인트가 유성이어서 원천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표지석 철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이번 차제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결론을 좀 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지석 훼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존치냐 혹은 철거냐를 두고 지역 내 찬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직진 차로를 알려주기 위해 다정동의 한 교차로에 차로 유도선을 그렸는데요. 오히려 시민들이 더 혼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다정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차로를 따라 직진했더니 중앙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역주행인 겁니다. 사실 이곳은 차로가 아니라 유도선 사이로 생긴 공간입니다.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유도선을 그린 건데 유도선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하나의 차로처럼 보이는 겁니다. 직진 차량을 위해 그려진 차량 유도선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만약 직진 사선으로 오해할 경우 사고 발생도 우려됩니다. 저쪽에서도 이쪽 라인 같고 이쪽에서도 저쪽 라인 같잖아요.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쪽 좌회전 하면서 또 저기서 직진하는 차가 있고. 경찰 역시 유도선 사이 공간이 하나의 차로로 오인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유도선 사이로 하나의 차로로 형성됐다라고 이제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진 차로에서는 컬러 레인이라고 그 색깔 차로 유도선이 있는데요. 그것을 차별화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세종시는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를 혼동하는 시민이 많아 구분하기 위해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도선을 설치한 뒤에도 운전자들의 혼동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유도선을 지우고 다양한 색깔로 방향을 알려주는 컬러 레인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그려진 차량 유도선이 오히려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2일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체납 차량 연중 단속을 통해 321대를 영치했으며 1억 3,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